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58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청소년들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대1로 졌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준결승까지 갔고 2대1까지 싸운 것은 잘 싸웠다. 한국은 전반적인 여러 분야에서 지금 세계적인 수준, 체육이면 체육,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등등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한국을 욕되게 만들고 품격을 떨어뜨리고 한국인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집단이 바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저질스럽고 너무나 막장스럽고 심지어 사기꾼의 범죄자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하는 소리는 정치는 타협을 해야 된다. 타협해야 되는데 그 타협이 선한 목적을 갖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의 결과가 악해지고 왜곡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 겉모술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야 된다. 근데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막 겉모술수 다 해라. 그래 한 게 아닙니다. 선한 목적,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쓰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한국 정치판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냥 좋은 게 좋아서 타협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을 만나갖고 제주 4.3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총리실 직속의 4.3위원회, 그들이 20년간 제주도 4.3 사건을 왜곡시키는데 앞장을 썼던 인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교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들어가서 거의 전사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4.3 반란 폭동을 4.3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하는데 이 우파 쪽에 들어간 인간들은 들어가갖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과 위원회의 목적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파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걸 자기 미래의 감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 있다가 위원 임기 지난번에 물러나서 또 그 위원회 했다고 기록에 남깁니다. 숱합니다. 그런 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무슨 총리실 4.3위원회, 위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 비비고 발 비비고 인맥 동원해서 가서 위원합니다. 위원. 그런데 4.3위원회 나아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 국회에 있는 5.18 위원회 같은 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다 들어갔으면 그런 위원회에 옳고 그름을 갖고 투쟁해야 되는데 투쟁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3위원회가 4.3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역사의식과 역사인식과 그 위원회의 설립 취지, 내가 위원이 됐을 때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를 구성되면은 저 좌파들은 거의 집단 지도체제인데 여기는 각계 프리해야 합니다. 각계 프리. 개인들이 집단 전쟁과 개인 전쟁은 전쟁이 안 돼요. 그래서 가면은 판판이 모든 정치 전쟁과 이념 전쟁, 역사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제일 문제인데 정치의 제일 큰 도구는 역사 전쟁이요, 이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당에는 역사 인식과 의식을 가진 자가 거의 없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그 이념,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뼛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슴에 뭔가 갖고 있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가 매일 흔들리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 상하이밍이 초청해서 성북구 중국 대사 간저에 가서 참 쇼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이가 이게 과연 한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한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숨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하이밍이 이재명이 갖고는 4대, 늘 4대 잘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인데. 근데 상하이밍은 무려 15분 동안 한국과 한국인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15분 동안 했어요. 그걸 쳐듣고 있는 재명이야말로 저건 죄인입니다, 죄인. 상하이밍은 지금 한중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한 모든 부분은 한국이 한미일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이가 찾아가고 얼마나 아부를 떨고 오망을 다 했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문재인 혼자 밥 처먹이고 대륙 같은 기자 패고 문재인이 만나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중국 전성길 행사 안 가야 되는 그 같지 않습니까? 천안문 광장에. 그렇게까지 한국에서 한국인과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국인들은 한 게 뭐 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한국에 몇 번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 롯데 때려 부수고 그 한국 기업들 거의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무역 적자가 난 게 중국하고 멀어져서 났는 게 한국 책임이다. 참 말같이 하는 소리 중국 때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망하는가? 저렇게 오만 방자하면 망하더라고요. 중국 역사는 통일 정부가 있은 세월이 별로 없어요. 통일됐다 분열되고 통일됐다 분열되고. 근데 지금 중국은 분열의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진핑의 일당 독재
독주도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또 그 옛날 구소련의 전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다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하는 일을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엄청난 무력으로 인민의 사람들의 생명을 저렇게 죽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댐이 폭파됐는데, 폭파되고 난 뒤에 세계 기후 환경에 미칠 영향과 세계적인 재앙이라 그러죠. 핵폭탄보다 더한 재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눈 하나 꼼짝 안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 무서움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누가 그런 교육도 안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벌레 같아요. 하루살이 같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뭔가 방향을 잃은 좀비처럼 변해가고 있다. 이 안타깝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교육부에서 세계 최초로 AI 교재를 우리 한국 전 학생들에게 2025년에 나눠 이제 준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기서 학생의 인성과 정서 이런 걸 관리하고, AI 교재가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답변하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공간에 있는 많은 정보는, 거기에 학생이 물었을 때 챗 GPT 뭐 계속 답변해 줄 내용은 사이버 공간에 있는 것을 모아서 답변을 해 줄 것인데, 사이버 공간 자체가 자익들, 공산주의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면은 가령 이승만에 관한 질문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승만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걸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AI 교재가 나오기 전에 이 사이버 환경, 밭을 정리해놓고 AI 교재를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이버 공간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대1, 8대2 정도에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AI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질문하고 답변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AI 교재도 심각하게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주호 장관이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AI 교재를 채택해서 뭘 하겠다는 그 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참 기나긴 날 이 교육과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지금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고, 학교 선생들도 죄인들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수학 능력, 언어 독해력 떨어진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랑의 매, 사랑의 교훈, 교사,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월급쟁이가 되면서 교육꼴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책임은 안 집니다. 책임지지 않는, 물질이 갔는데 책임지지 않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합니다. 시장 원리에 반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교육 현장입니다. 교육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공급합니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부 학원을 합니다. 학원을 가서 시장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은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가장 태행적인 현장이 교육 현장이다. 도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F-18인가 뉴질랜드 지원했던 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쟁은 빨리 끝을 내야 된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최신식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달하면서 러시아의 전쟁을 해서 빨리 전쟁을 끝을 내야 된다. 지루한 전쟁 속에서 우리 나약한 국민들이, 힘없는 여성들, 아동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결단해야 됩니다. 젤렌스키도 매일 당하고 있지 말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게릴라전을 하든 말든 크렘린궁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의 도시를 미사일 공격하듯 가서 인간 폭탄이 되더라도 해갖고 뭔가 전쟁을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은 길어지고 너무나 큰 재앙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ROTC 학생들 지원율이 다 떨어져 갖고 ROTC들이 다 미달이 됐. 큰일 났지 않습니까? 군대를 안 갔는데 장교로도 왜 안 가겠습니까? 이게 다 정치가 만든 후유증입니다. 정치하는 놈들이 그 병사들 표 받기 위해서 막 해다가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니까 장교들은 맞춰서 장교들 월급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교들은 월급을 안 올려. 그러니까 부사관 장교들이 기가
기운이 다 내려앉아갖고 하면 뭐겠어. 그리고 애들도 그래. 물질이 있는 것은 마음이다. 근데 애들이 내가 월급 200만 원인데 니나 내랑 몇 차 있어. 이거 장교들은 말도 안 들어요. 그래 지금 각 부대들 보면은 위병 초소에 부사관들이 초소고 무슨 행정 업무는 장교들이 보고 막 이래.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병사들이 없대. 1번. 두 번째, 병사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런 나라 전쟁 치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주호 장관이 AI 교제를 하겠다. 하지 말고 AI 군인 만들 생각이 돼. AI 군인 만들어 국방이 튼튼할 때 모든 자원을 좀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장교들, 부사관들 월급을 좀 올리든지 하여튼 나라가 체제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상태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운빨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정치인 중에 혼자 운빨이 강한 것 같아요. 그 운빨로 가는데 이 운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운빨이 있을 때 우리가 뭔 체제를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운이 가고 난 뒤에는 뭐든 할래도 안 됩니다. 운빨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이 탈퇴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그 자리에 우리 국민노조, 힘없는 약한 이런 노조, 그 다음에 MZ세대 등등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네일아트 인원들이 많은 데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그들이 아파하는 것은 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빨리 탈바꿈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저는 배부른 자들은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제는 KBS 앞에 가서 시청료 납부 거부 11만 했는데 어제까지 12만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자회견은 하루 만에 14만이 됐습니다. 14만. 2만 명이 뛰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제 KBS 홀에서 싸우고 있는 이영풍 기자 또 응원동하고 릴레이 또 발언도 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힘받았습니다. 잘 싸우고 있어요. 막 KBS 홀에 마이크 잡고 떠드는데 아무도 타치 못해. 그렇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면은 하늘이 돕고 옆에 있는 인간이 돕고 다 돕는다니까. 제발 정의 있게 싸우기 바라고 KBS에서 제1회 이영풍, 제2 이영풍이 3명만 나와도 KBS는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 정상화되는 그날, 그 다음 KBS는 국민의 시청료 받아서 삥 뜯어갖고 월급 받고 할 생각을 막 스스로 해도 월급 받고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광고 받고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좋은 뉴스 보내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거 다 광고합니다. 그럼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TV도 안 보는 국민들한테 삥 뜯어갖고 고요시하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인생 살면은 여러분 인생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비루한 인생 돼. 거지 인생 되는 것입니다. KBS 직원들 정신 차려서 KBS는 우리 스스로 우리 길을 가자. 이렇게 해서 가기 바랍니다. 전 방송국이 다 그래요. 국민 시청료는 안 됩니다. 시청료를 주자고 했을 그때 그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360도, 720도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그때 줬으니까 지금 주라. 안 된다니까. 그때는 TV도 없었고 그 KBS가 국민을 위해 진짜 국민 방송이에요. 국민들이 KBS 다 봤어. 지금 KBS 안 봐요. 근데 왜 시청료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KBS 시청료 납부는 분리중수 문제가 아니고 납부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자 위치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의 하루가 되시고 많이 애국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종창아재가 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재 와서 변함없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모양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런 자세로 가면은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품격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만큼만 나라를 생각하고 한미동맹도 생각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큼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도 한번 생각하고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